땅콩빵인데 땅콩들이 어디로 간 거죠? 이게 워낙 유명한 빵이라 저는 물론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 땅콩빵 한 번쯤 먹어봤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네이버 검색 기준 2017년부터 19년쯤에는 블로그나 사진 등에 땅콩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새 최근 사진에는 저 땅콩들이 보이지가 않네요. 일단 이 파리바게뜨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니 지금 현재 상품으로는 땅콩빵으로 등록되어 있긴 합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튼 최근에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건 사실입니다. 빵! 하면 누구나 떠오르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파리바게뜨다라는 것은 아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한국에서의 파리바게뜨는 정말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큰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대한민국 어디서든 볼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전국 곳곳에 매장을 두고 제빵업계의 왕자를 차지했던 파리바게뜨. 그 당시만 해도 파리바게뜨 운영해 라고 하면은 모두 이렇게 반응했어요. 와, 부럽다. 파리바게뜨 정도면 최소 중반을 치겠다. 이런 반응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실제로 파리바게뜨는 한때 연매출 1200억, 1300억을 기록하며 자영업계의 귀족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공적인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모든 것이 변해버렸죠. 파리바게뜨 이야기를 총 6가지로 정리해봤고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게 우리 자영업자들이 얻어야 될 인사이트는 무엇인가를 파악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빵은 비싸지만 품질은? 라는 대목인데요. 파리바게뜨가 가격이 높다라는 거는 익히 알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건 비싼데 맛도 별로라는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생크림 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몇 년 전만 해도 3,000원대였던 가격이 어느새 5, 6,000원까지 오르고 말았죠. 핑거푸드만한 작은 빵 하나가 이 정도 가격이면 자연스레 소비자들의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진연된 빵의 가격을 보고 와, 이제 빵을 이 가격을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트레이에 넣어놨던 빵의 일부 절반 정도를 덜어내고 진짜 먹고 싶은 빵 한두 개만 사고 나온 적이 잦았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자영업자들이 느껴야 될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가격과 가치의 균형입니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가격이 높아서 불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이슈가 돼서 중고거래에 불티나게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불과 몇 달 전 초겨울부터 몽크레르 패딩이 없어서 못 살 때가 많았었어요. 사실 저도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해서 매장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몽클레르 출입구부터 입장 컷 당하고요. 웨이팅 번호에 번호를 입력하라 소리를 듣고 1시간을 넘게 기다려가면서 보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처럼 항상 가격이 가장 높은 브랜드를 사실상 없어서 못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돈 준다고 해서 롤스로이스를 새 차로 바로 오늘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고객은 가격 대비 만족도가 낮을 경우에 실망하는 겁니다. 비싸다는 이유만이 아니고요. 파리바게뜨의 사례처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만큼 맛이나 품질도 함께 올라야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땅콩빵에 땅콩을 빼버리는 게 빵이 더 맛있어지기를 위한 방법이었을까요? 생크림 슈는 뭐가 바뀌어서 그렇게 가격이 올랐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국밥집에서 갑자기 공깃밥 한 개를 네, 3,000원입니다 하면은 네, 공깃밥 한 공기 더 주세요 할까요? 두 번째, 비싼 재료값. 여전히 못 내리는 가격입니다. 파리바게뜨는 그동안 밀가루를 비롯한 주요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왔어요. 그래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고 했었죠. 그런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요, 밀 소비의 90%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일본의 빵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싸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저 역시도 수년간 일본에서 생활을 했던 유학 시절에 정말 맛있고 양도 넉넉한 빵을 100엔, 그러니까 약 1,000원의 가격으로 편의점에서 종종 사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너무 맛있게 먹어서 원래 빵이 이렇게 맛있구나, 내가 왜 빵을 싫어했지? 할 정도로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냥 일본이 빵이 싸고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리바게뜨가 가격을 이렇게 높게 책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밀가루와 같은 재료를 비싸게 사들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왜 비슷한 환경에 있는 일본에서는 빵이 저렴할 수 있는지 이게 미스테리네요. 거기서 더 미스테리인 건 최근 국제 밀 가격이 크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파리바게뜨의 가격은 그렇습니다. 비쌀 때는 가격을 왕창 올리고 쌀 때는 그냥 싼 거고. 무슨 소리냐, 가격을 내렸다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내렸네요. 200~300원 정도 내렸네요. 그것도 일부 제품군만 조금 내려버렸네요. 이로써 소비자의 불만은 더 커져갔습니다. 어서오세요. 밀가루 가격이 폭등해서 부득이하게 짜장면 가격이 3만 원입니다. 지금 밀가루 가격 내렸지 않나요? 그래서 만두 가격은 좀 내렸어요. 2,000원 내렸어요. 랑 뭐가 다른 거죠? 동네 짜장면집이었으면 한 달도 못 가 폐업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SPC 그룹의 위기입니다. 내부적 문제와 과징금.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위기가 왔을까요? 파리바게뜨가 속한 SPC 그룹도 그동안 정말 여러 문제에 시달렸었죠. 내부 거래 문제도 있었고요. 6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고, 밀가루의 자사 계열인 삼립에서 비싼 가격에 사들여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또 SPC는 여러 번의 노동자의 사고가 있었죠. 그런 관련된 기사에 휘말리기도 하고 증여세 회피 의혹도 있고, 이 모든 사건들이 파리바게뜨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파리바게뜨가 아닌 다른 계열사의 실적 부진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뜨의 생지를 공급하는 SPC 삼립은요, 한 분기 흑자, 한 분기 적자, 똔똔 수준의 실력을 보이고 있고요. 이를 메꾸기 위해서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데에 판매되는 레디메이드 빵을 통해 겨우 적자를 보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선택입니다. 최근 성심당이나 노티드 도넛, 런던 베이글 같은 새로운 베이커리 브랜드가 빠르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들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확장을 하지 않고요, 핵심 지역에 집중하면서 운영비를 절감해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트렌드에 맞춘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고 있는 베이글이나 소금빵 같은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죠. 이러한 변화에 파리바게뜨는 제대로 대응을 못했고, 소비자들은 더 이상 기존의 비싼 빵에 만족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냥 여기저기 널려 있어 인지도가 있다라는 점이 더 이상 최대의 강점이 아니라는 이유라는 거죠. 프랜차이즈를 꿈꾸시는 대표님이 있으시다면 이 대목에서 본인의 브랜드가 고객의 변화의 트렌드를 어떻게 리드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매장 호수를 늘린 인지도빨만으로는 예전처럼 답이 될 수 없다는 인사이트를 3,000 점포가 넘어가는 파리바게뜨를 반면교사 삼으시면서 말이죠. 다섯 번째, 근데 왜 진짜 빵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업체층의 답변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유럽과 달리 한국은 빵을 적게 먹어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 이 부분도 앞서 사례와 마찬가지처럼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보면 이건 소비자들이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의 빵 가격은 이렇게 비쌀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파리바게뜨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위기를 맞이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와 가격 민감도에 민감해졌기 때문이죠. 이제는 SNS나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가격 비교가 가능하고요. 그 결과로 소비자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비싼 빵을 기꺼이 구매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여섯 번째, 파리바게뜨의 미래는 어떨까요? 파리바게뜨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제는 브랜드 재건과 소비자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과거처럼 대형 프랜차이즈로서의 입지를 고수하는 대신에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소비자의 선택이 매우 빠르고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 인식해야 되고, 파리바게뜨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가 예전처럼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파리바게뜨의 몰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분석해봤는데요.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반박을 하신다면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반드시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사업과 장사에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사PT였습니다.